네, 기초연금 방송이 많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방송 중에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는 특히 1958년생들이 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기존에 기초연금 탈락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6월에 신청하면은, 이번 달에 신청하면은 기초연금에 선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리한 그러한 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6월에 신청하면 매우 유리하다. 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4월과 5월에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도 또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탈락되면은 그 70% 갭 안에 탈락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번 6월에 신청을 하면은 그 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네, 이번에 선정되실 수가 있고요. 또 탈락이 되시는 분들은 탈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5월 25일에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4월과 5월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변동이 발생되는 달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어떤 사유로 내가 4월 또는 5월에 이 기초연금에 탈락을 하게 됐나? 그렇다면은 또 이 탈락된 만큼이 인원이 부족해지니까 6월에 신청을 하면은요, 기존에 탈락됐던 그런 분들도 다시 내가 기초연금에 선정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는 기초연금을 탈락했던 분들도 미리 신청하시면은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이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20%에 해당되죠. 1,000만 명이 현재는 65세 이상이 되는데요. 이 5월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기초연금 받으셨던 분들도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됐다거나 감액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매년 연 2번이죠. 상반기, 하반기에 이 정기 확인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 새로운 소득과 재산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돼서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자연적으로 여기에 반영되면은 여러분이 탈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떨어졌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선정되느냐? 그렇진 않죠. 네, 떨어졌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탈락되었던 분들은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4가지를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탈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6월에 신청하면 매우 유리하다. 수급 자격이 변동되어 탈락하는 4가지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영상의 결론으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이 보유 부동산, 여러분 이 우리가 소득 인정액은요, 자기의 그 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 자산 평가액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공시지가는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었지만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지가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었는데요.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던 이 최고점을 형성했을 때 공시지가가 이번 상반기 조사 기간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5월에 여러분들이 탈락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었잖아요. 탈락되는 분들이 발생해서 70% 안에 이 갭, 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공시지가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올해는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하락했죠. 이런 분들은 또 내년 6월에 신청하면은 또 유리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네, 작년에 여러분들 그 물가 상승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높였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기준금리는 우리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를 정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는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네, 이런데 금리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아마 그쪽으로 여러분들 재산을 옮겨가지고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의 이자를 내가 먼저 이거를 탔었다면, 그러니까 만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자를 탔다면 그 이자 소득이 이번 상반기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나 이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의 수급 자격이 변동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국내 거주 기간인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국내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해외여행이 요즘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시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만 그동안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한 2년에서 3년을 나가보지 못하니까 이번에 그 국외로 나가는 체류 기간이 길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럴 경우에는요, 국내를 떠나서 6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은요,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IT 인프라가 잘 돼 있죠. 각 행정부처 간에 여러분들의 정보 변경이 바로바로 거기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60일 이상 해외 거주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초연금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번 상반기 조사에 반영되는 거죠. 네, 금융재산. 아까 부동산도 이 금융에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내가 부동산을 요새 이 타락하니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네, 혹시 내가 좀 더 작은 집이나 혹은 전세로 가 있다가 내가 거기서 남는 돈을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놓은 사람들은요, 네, 이것이 다시 또 반영돼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이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그냥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내가 부동산을 네, 좀 매매를 하고서 거기에 남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초연금은 탈락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네 가지.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영상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여러분 6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네, 기초연금 상반기 소득에 대한 정기조사가 바로 이 4월과 5월에 반영이 되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금융자산 또 부동산 이 이제 실시간으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달에 걸쳐서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 기초연금 상반기 소득 정기조사 때문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 변동자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70%에 국한돼서 드리기 때문에 70%를 벗어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동안에 탈락됐던 분들은 네, 다시 신청하면은 또 기초연금 70%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탈락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그냥 갖고 계시고요. 내가 혹시 부동산을 이거를 팔아가지고 현금이 일부 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금융기관에 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기관 이자 인출인데요.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이자가 많이 높게 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맡겨놓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돈을 찾을 적에 이 이자 인출을 바로 하지 마시고요. 7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반기 때 여러분들 조사를 나간다 그랬잖아요. 상반기를 지나서 7월 달에 하면은 상반기 변동 부분에는 여러분들 이자 인출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7월 이후에 여러분들 이자를 인출하는 것을 네, 권해드립니다. 또 여러분 해외 체류는 2개월 이상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2개월 이내에 돌아오시고 아니면은 오랫동안 가 계셔야 된다면은요, 중간에 한번 한국을 나왔다가 다시 나가시면은 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방송 드리는 거, 우리 기초연금 방송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탈락되지 않도록 혹은 탈락됐던 사람은 다시 이거를 신청하면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그 신청 예정자나 탈락자들이 이 6월에 신청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최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매우 유리합니다. 혹은 또 불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불리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방지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은 유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린 4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특히 탈락됐던 분들은 무조건 다시 신청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요번에 58년생들이나 또 59년생 이후에 이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린 이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관리를 또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